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2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맑고 개념 있는 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녹음을 불참하려고 했었어요. 그러게. 네,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암이라고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은 병원을 옮기는 날이어서 제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영님만 혼자 와서 이제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황당한 뉴스를 본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고 청구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네, 국무회의에서인가요? 근데 네. 기사 제목은 대법원장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최초에는. 네, 네이버 뉴스에. 네, 이것들이 아주 짜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방송 가서 해야겠다. 어차피 우리 엄마는 오늘 당장 돌아가시는 건 아니니까. 네,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네. 기적의 암치료 요법으로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몇 달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네, 네, 힘내시고요. 기적의 암치료 요법 제가 오늘부터 시행할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생생한 그 수기를.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마침 저희가 또 섭외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주권방송 딱 왔는데 전문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오, 맞아. 저희가 커피 한 잔 드리고, 예. 잽싸게 섭외했습니다. 섭외해서 잠깐 좀 들어보려고요. 이게 네. 되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아니, 어때요? 소개 먼저 드려야죠. 예. 그러네요. 네, 네, 우리 한결이 아버님 나오셨습니다. 네, 한결이 저희 미래 공연에도 출연했던 배우분의 아버님 되시고요. 예,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님, 문경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급섭해가지고. 저희 방송 처음 나오시죠? 아니죠. 그 옛날에 그 라디오 밤미트기엔 한번. 그렇나요? 그때 제가 진행했었죠. 맞아요. 네. 우리 라디오 밤미특이 아니야? 네. 막국수에 처음 근데 나오시죠. 원래 뭘 하시길래 이렇게 통합진보당 상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작년 대선 때 통합진보당에서 좀 선거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책 이런 쪽에 계셨었죠. 예, 캠프에 있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닭깎이 마사오 캠프. 발언과 이런 것도 준비하셨던 그런 제가 정책팀에 준비한 건 계신 분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정확히? 예, 일단은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저는 조작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 이제 터졌고 그걸 이제 수사하면서 동시에 나왔던 게 당 해산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들을 만들어냈어요.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그렇게 보수 단체들까지 해서 네, 그랬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래놓고 쭉 있다가 그 동안에는 이렇게 진척은 별로 없었어요. 뭐 할 거다 말만 했지 실제로 뭘 추진하진 않았는데 원래 어제 언론 보도에 나올 때는 오늘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 자리에 그동안 검토했던 것들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산 청구를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한다는 얘기였죠.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보고만 한 게 아니라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당 해산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이 당 해산을 청구를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당 해산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절차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을 해산할 만큼 통합진보당이 잘못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오늘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당 해산을 하는 이유가 강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당의 강령에 뭐가 문제냐면 노동자 민중이 집권한다는 내용이 이게 국가를 전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럼 노동자 민중은 국가의 주인이 대표자가 되면 될 안 수 된다. 없군요. 예, 정권을 쥐면 안 된다. 국민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워요. 예, 저도 아침에 뉴스 보고 너무 황당해서 이제 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댓글들을 봤더니 야 이건 정부가 자기들 이제 이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그걸 이제 물타기 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막 막장으로 가는구나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근데 오후가 되면서 댓글들이 지금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누가 봐도 깔았구나. 누가 알바 봐도 시작했고 아예 출근하셨구나. 출근하셨어요. 누가 봐도 출근하셨고 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섬뜩한 빨갱이들 다 처단해야 구분해야 된다. 된다. 뭐 뭐. 목을 따야 된다. 민주당, 박원순, 뭐 시민단체 다 모두 종북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심지어는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 자체가 잘못이니까 그런 종북 세력들까지 다 척결해야 된다. 어이구. 이런 식의 댓글을 지금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또 네. 촉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화성에서 몇 % 받았죠? 8%가 넘게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부정선거 조작이라든가 내라는 뭐 조작이라든가 부정선거에서 그렇죠, 또 여러 가지가. 통합진보당이 또 무죄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중에서도. 부정선거 내용은 예. 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지지를 받았다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크게 많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8%나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랬다고 그렇죠. 그리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화성이라는 곳이 좀 보수적이고 보수적이고 할머니 그런 곳인데.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고. 참 그러게 그런 데서 예. 근데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물타기에.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보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 탄압을 하고 색깔론으로 번복을 해놨는데 당연히 제기를 못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화성에서 의외로 많은 득표를 올린 걸 보면서 긴장을 하지 않았나. 네.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놔둬서는 저절로 죽진 않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고요. 사실 정당 해산이라는 게 상당히 무리수 아닙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는 이게 일이고.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예. 다른 얘기가 나라에서도 나오는데. 사례가 없는데.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례가 없는 거죠. 해산시킨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놓고 봐도 그 이승만 때 그 조봉암 네. 진보당이 해산이 됐는데 그때는 헌법에 따라 해산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헌법이 달랐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이제 직권으로 해산을 시킨 거였고요. 그 뒤로는 헌법이 지금의 이제 헌법이 나왔은 이후에는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산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유신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유신 시대도 아버지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네. 진짜 더한 거지. 안 근데 하는 짓을 하는 이게 거니까. 뭐냐면 유신 시대에는 그래도 야당 해산을 안 시켰는데 그때는 해산시킬 야당이 없었죠. 아, 쿠데타로 그랬구나.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야당들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 그때는 이제 해산시킬 게 없었고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때가 그립겠죠. 야당이 없으니까 얼마나 정치하기 편합니까?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안티 세력이 없으니까. 진보당은 죽이고 민주당은 길들이고 뭐 이런 이제 구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음. 하필이면 또 그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도 지금 검찰 네, 소환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 출석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저는 뭐 댓글에도 보면은 이 조작된 댓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댓글에 어떤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가 거의 이제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쪽을 공격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다음은 너네다. 이런 걸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댓글 부대들이. 그렇죠.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참 이제 안타까운 건 민주당에서 지금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곧 있으면 이제 이 진보당 다음은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심지어는 그 전병헌 선긋기를 원내대표 하죠.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석기 의원 세비를 그 못 받게 해야 된다, 뭐 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니까 참 안타깝죠. 정말 저는 그들이 돈 가지고 세비나 돈이나 세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말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웃음이 다 나네요. 엔돌핀이 막 샘솟는 그런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러게. 지금 그래서 뭐 보면은 오늘 수도권에서는 2시, 지방은 5시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적극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예, 비상행동에 들어가는 비상행동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이 이후에 이 사태가 어떻게 좀 진척이 될까?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프랑스 유럽 순방을 가지 않았습니까? 진짜 잘 따라다녀. 근데 유럽 순방 갔는데 프랑스가 이제 저도 아이고. 얘기를 들었는데 에펠탑 앞에서 네, 국빈 초청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간 거더만요. 뭐 관광 갔어? 뭐야? 그러니까 어쨌든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그 대통령이 없을 때, 해외 나갔을 때 꼭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당 그 해산권도 그렇고 뭐 문재인 소환권도 그렇고 대통령 없을 때 뭐 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시키고 이런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겠다. 이런 이제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단 터트려 놓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이걸 그냥 계속 밀고 나갈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는 게 유리할지 이런 걸 좀 간보는 그런 이제 생각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오히려 역풍이 막 분다. 그러면 그냥 약간 물러설 가능성도 있는데 뭐 지금 상황은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준비해 가지고 터트린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 거의 유신 부활을 목표로 해서 아주 막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이 일파만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지금 보니까 민관 군이 뭐 다 동원돼가지고 뭐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국정원에서도 자기들 그 트윗 5만 건 중에서 뭐 얼마는 자기들이 한 거 맞다 인정을 하고 또 그 민간인들에게 알바비 뭐 한 달에 280만 원 줬다 이것도 인정을 진짜 하고 많이 줬더라. 엄청나게 줬더라고요. 저도 참 부러운데 이런 근데 것 그것이 자기가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인 행동이다. 개인적인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건데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인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일파만파 퍼지는데 이걸 막 무마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그냥 전국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던지는 거죠. 그런 이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한번 시도해 봤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정말 끝까지 밀어붙여서 진보당이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드러났고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가장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아닙니까? 사실 민주당이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부터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7시에. 다 침낭 들고 나오라고. 이렇게 지침이.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이걸 반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보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당 하나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독재를 하겠다. 야당의 정부의 비판적인 정당은 존재하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진보당 지지와 무관하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좀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정부에서도 무리하게 추진을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네, 어쨌든 진보당이 없어진다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보면은 정말 다양성 속에서 사회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거고 명백한 탄압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잘 지켜보고 여론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좀 행동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론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 후기부터 좀 소개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대학생 벌금 문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박진보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정교조 탄압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눈물이 난다 대학생들 이런 내용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너무 부끄럽고 부끄럽다. 그래서 응원하고 싶다. 분님의 이야기에 적극 동참해서 진짜 술값을 아끼고 소주값을 아껴서 그리고 신발끈을 한 번 더 묶어서라도 내가 꼭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대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되게 많이 이제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후원해야 되냐. 해외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러면서 너무 많이 진짜 댓글 올라오고 후기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주점을 했잖아요. 진짜 미어 터져 나갈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왔어요. 자리가 없어서 못 먹었다. 네, 그렇죠. 왜 우리는 술을 안 주냐? 우리도 먹고 싶다. 이러면서 앞에서 진짜 집회 한번 할 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가지고 한대련 분들이 너무 정말 눈물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막 이렇게 올렸던데 너네가 할 거는 싸움이다, 투쟁이다. 계속 열심히 해라. 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우리 라반트 막국수 청취자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박진보 선생님 정교조 분들 관련해서 정말 응원한다.
힘내시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짜 지금 꼭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박진보 선생님이 지금은 정교조에서 이제 정책교육실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섭외하기가 힘들었어요. 이 그쵸?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방송 하나 나와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잘릴 수도 있는, 해직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하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참 그런 얘기는 하나 하지 않았지만 되게 애틋하고 그런 또 심정이 어떤 건지 이런 얘기 또 많이 또 느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 김원웅 그 국회의원님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던 방송 관련해서는 정말 간만에 흐뭇한 방송이네요. 8개월 만에 나라 생각하면서 통일이란 말에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 친일파 처단하고 통일합시다. 2시간 동안 잠시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저희가 안 그래도 김원웅 의원님도 나오셔서 너무 좋았나 봐요. 라디오 밤미팅. 제가 또 그날 고은 시인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신가요? 네, 고은 작가님을 만나서 네, 우리 문학소녀 또. 네, 김원웅 의원님이랑 제가 쫄래쫄래 따라가서 서울역에서 이제 만나 뵀는데 네. 전 그분의 그 섹시함에 반했죠. 고은 시인의 섹시함에? 네, 낮이었거든요. 또 섹시 아이콘이 만나셨네요. 1시에 저희가 녹음을 시작해서 3시 끝나서 4시 반에 고은 시인을 만났는데 네네.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커피숍에 들어가셔서 소주를 시키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남자다. 이 남자다. 네. 네, 정말 그래요. 섹시하시다. 키도 되게 크시더라고요. 제가 키가 171인데 키가 저보다 한 10cm 이상은 크셨던 것 같아요. 정말 크시네요. 네. 나이가 또 있으신데 그 정도 크신 거면? 그래서 저 완전 홀딱 반했는데 너무 대작가를 만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진도 찍는 걸 또 싫어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사진 찍어서 올리셨잖아요. 네, 근데 전 당당히 얘기했죠. 저는 고은 선생님 이러면서 아무도 말을 못 붙이는 그 와중에서 또 저의 특유의 막장 발랄함으로 선생님 제가 라디오 밤미팅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가슴이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두근 기쁩니다. 제가 선생님이랑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랬죠.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짝 웃고 저랑 사진 찍었죠. 네, 아주 입이 찢어지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네. 뭐 뜻을 이어서 좋은 작가 또 부님도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품 활동 몇 개 했어요. 다 망했죠. 네, 부님 오늘은 또 어떤 광고가 있는지 재기발랄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차피 뭐 집회 간 거고요. 그렇구나. 네, 이번 주 토요일 4시부터 집회가 있어요. 4시에는 공안 탄압 대책위, 지금 공안 탄압이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진보당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기독교 단체부터 불교 단체부터 시민 단체까지 여기저기서 공안 맞아요. 탄압을 하고. 예, 그래서 이 공안 탄압 대책위에서 하는 집회인데요. 서울역에서 시청광장까지 행진을 해요. 4시부터. 근데 플랜카드를 이제 100개 준비를 해서 쫙 이렇게 멋있게 들고 행진을 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플랜카드 100개이기 때문에 적어도 300명은 참석해 주셔야 우리가 플랜카드 들고 행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행사가 진짜 다 가면 처음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플랑을 들고 지나가면은 모든 시민분들이 정말 사진 찍고 뭐 보시느라고 조용해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의미 있는 보세요. 집회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끝나고 7시부터는 시청 서울광장에서 시국회의 주최로 19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있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책이 하나 나와서 광고 하나 어떤 드리겠습니다. 책인가요?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색다르다. 이걸 왜 우리한테 광고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애국전선을 진행하시는 최한욱 씨가 이 책을 쓰셨고 도서출판 615에서
최한욱 네. 씨가 보기 드물게 그래도 신문 방송학과 나오셨어요. 영화를 대단히 좋아하신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영화 방송 같이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민중의 소리에서 무비버스터라고 제가 거기 게스트로 나갔거든요. 별로 그렇게 뭐 내공이 그렇게 좋으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좀 진부하다라고나 할까요? 평론이? 예. 도서 칠판 615고요. 구인 문의는 02-3491-6015.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네. 전화해서 주문하는 건가요? 네. 네, 많이 사주세요. 이분 책 잘 쓰세요. 예. 맞아요.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21분 지났네요. 게스트도 안 나왔는데. 지금 근데 막 투닥투닥 난리가 나셨는데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막국수 23회 초대 손님은 프로테스탄트 저널 편집장님이신 최우성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우성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소개할 건 없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개신교, 저는 목사고요. 목사님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저널이라는 인터넷 웹진 겸 뉴스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전 목사님이라 그래서 좀 나이가 지긋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젊으셔가지고 나이는 깜짝 좀 놀랐어요. 있어요. 그러세요? 젊어 보여요. 동안이세요? 네, 완전 네. 동안이신 것 같아요. 젊어 보이는 거고. 나이는 좀 있습니다. 네.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뭐.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의미 있게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상한 사이비 단체에서 자기네들 기독교라고 하는데 박정희 탄신절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그 영상과 사진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궜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장면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일까? 그러게. 목사님 뒤에는 대형 걸개로 대형 액자로 박정희의 사진이 떡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 군복을 입고 나와서 아이들이 그래서- 춤을 추고. 예, 그런 좀 약간 기독교에서 참 추잡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 뭐 이런 이런 거에 문제점을 대해서 어떻게 뭐 예, 생각하시는지. 짚어보고 싶어서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배에 대해서? 일단 그 영상이 이제 미디어 몽구 예. 라는 분이 이제 찍어서 올린 건데 일단은 괜한 짓을 하셨다. 네. 그러면 별거 아니거든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행사였는데 이것을 너무 의미 있게 키워준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그 영상을 본 그 입장으로서는 처음에 이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쪽팔리다. 네, 같은 목사 입장에서 목사님을 쪽팔리게 하다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쭉 보니까 이제 10개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쭉 나오는데 그 교회는 전혀 개신교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일단 그 점이 중요하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잡아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한 뭐 거니까. 이런.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에 우리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추모하고 있다. 뭔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잉 충성하는. 그렇죠. 청와대에서 콧방귀도 안 낄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그 개신교단들이 이제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뭐 감리교, 장로교, 선교교, 침례교 이렇게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속 교회들이긴 한데 그 교단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발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목사님. 그거에 네, 대해서 그렇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예배에서 나왔던 예. 어떤 네, 행태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배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첫 번째 이제 예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네. 십자가를 걸게 돼 있습니다. 정면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정면에. 걸고 예배를 그쵸.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초상화가 대형 조상화가 있는데
제가 신이구만 신 아주 그냥. 작년에 그 저기 뭐죠 그 박근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래 했죠 그 네, 그쵸. 그랬었었죠. 네. 그때 그 보았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아닐까 그 사진이 돌려 싸여 쓰는구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형 박정희 초상화가 있는 것 한마디로 예배가 아니라 굳이 따지면 박정희교 그쵸. 그렇죠? 예. 기독교가 아니라 박정희교라고 이거 십계명에도 되고요. 위배되는 거예요.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박정희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돼. 예, 이거는 교리에 아주 어긋나는 행동 그렇죠.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단이야 이단. 예, 거기다가 그렇죠. 태극기까지 걸었잖아요. 네, 예. 거기 보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 기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박정희 초상화 옆에 거기 그 미디어 문구가 한 그 내용을 보니까 급하게 가져다 걸었다 태극기를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화면으로 보니까 한 6분의 1, 7분의 1 크기 정도 태극기가 옆에 걸려 있어요. 박정희 초상화에 박정희 비해. 초상화 초상화에 있다만한데.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해주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보다 박정희가 더 크다. 뭐 이런 걸 웅변적으로 의도한 것 얘기해주고 같은데, 있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최한 그 교회들의 국가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일 수 있다. 그쵸. 이렇게. 그리고 또 발언이 진짜 문제였던 게 하느님도 독재를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아, 그게 진짜 회자가 많이 됐죠. 트위터상에서. 그렇죠.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마디로 쪽팔리고 미친 짓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좀 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새마을 운동 덕으로 우리가 이제 굶지 않고 먹고 살게 됐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성공해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였다. 고로 한국은 독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독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가. 그랬더니 곳곳에서 그거거든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아멘 하고 또 웃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황당하다.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뭐 이런 류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건 그런 느낌도 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독재자로 얘기했다는 건데 이건 진짜 미친 그렇죠. 짓입니다. 일단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네, 이건 그렇죠. 신성모독이고 그리고 총평을 하시자면 진짜 이거는 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독재를 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신성모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재자와 싸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주변은 항상 그 제국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제국에 대항하는 어떤 그 역사를 살아온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독재가 아니라 독재에 반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것부터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천부의 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모든 개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독재를 하셨다는 거는 이제 신성모독이죠. 정말 이건 신성모독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또 한마디로 이제 박정희를 어떤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제 작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사이비적이네요. 그렇죠. 말인지 방구인지 모를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뭐라면 저건 이제 그거를 끝말 잇기식 논리 전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는데 이런 거죠. 3단 논법이 아닌. 새마을 운동의 구호가 잘 살아보세였다. 우리가 잘 살아보세를 외쳤기 때문에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한테 잘 살게 해달라고 외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거든요. 그 설교를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류투성이네요. 네, 그러니까 리아카, 카센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끝말 잇기식 논리 전개. 이렇게 카센터, 얘기했습니다. 터미널. 네, 그렇죠. 널뛰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 어긋난 가치관을 종교를 통해 공인받으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적 작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2009년인가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근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근환, 김근태 의원 네, 김근태 의원이 고문기술자. 꿈꿨던 네. 이근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와, 그때 지금 목사 진짜. 설교할 때 참 내가 같이 목사인 게 부끄럽다 이런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느끼는. 저는 막 네.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저희가 밀양이라는 네네.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아이를 죽였던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렇죠. 목사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지. 그 뭔가 그래서 자기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용서할 놈들 따로 있지 않은가. 그렇죠. 용서해야 되냐 이런 애들은 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교리인데 회개라는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 했을 때 이제 하나님한테 나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코지를 했는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직 마음이 아물기도 전에 내가 나만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원 상태로 회복된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그 논리대로 하면은 사실 이런 게 발생해요. 뭐냐면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막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회개하고 천국 간다는 그리고 거야? 하나님 믿고 괜찮다. 그러면 천국 남는 가게 되잖아요. 장사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논리적으로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논리를 따르면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럴 때마다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이 굉장히 모범을 보여준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이 기독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에 특히 이 맞아요. 부와 권력과 결탁하면서 지금의 이 박정희에게 예배를 드렸던 집단도 그 부와 권력을 쟁취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소속되고 싶은 그 욕망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이 기독교의 싶어서. 잘못된 행태들이죠. 지금 네.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원래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사회 변혁적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양반과 쌍놈의 구분을 없애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분을 평등한? 없애고 평등을 주장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일제 시대 전에 그 구한 말에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뭐 신채호라든지 네, 단재 그러니까 신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 투사들은 다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해방의 어떤 그런 그 동력으로서 기독교를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점점점 지나면서 그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제 뭐 어떤 이런 대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다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말을 꼭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다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세금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뭐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뭐 그다음에 뭐 법의 어떤 차별적이 아니라 이제 정당한 집행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로서 어떤 그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들이나 그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발생했을 때 네네. 성직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정하거나 항거하고 항의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모범이죠. 모범이죠. 우리가 이제 항거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사실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정치범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니까요. 일반 잡범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성직자들이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기독교 안에서 그런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만든 논리라는 게 있다. 그렇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네네. 사실은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국교였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캐톨릭이죠. 예. 캐톨릭이 국교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왔을 때 거기는 이제 기독교였지만 다양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미 이제 많으니까요. 종교 개혁 사람들이. 이후였으니까 다양한 종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떤 하나의 종교가 캐톨릭 혹은 뭐 개신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하나의 종파가 국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게. 그리고 사상이고. 네. 왜냐하면 하나의 종교가 국교가 됐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피폐해지고 억압받는 장면들을 역사적으로 목도했기 다 때문에 왔었기 때문에 정교 분리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 의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교 분리는 국교를 하나의 종교로 국교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불교가 국교가 될 수 없고 네네.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없다. 맞아요. 이거지. 그런 패단들이 예, 성직자들이 정치적인 분리돼야 문제 된다 이 말이 아닌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논리를 갖다 붙이죠. 네네. 발언하면 안 되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좀 피해를 보거나 좀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제 그 민주화 투쟁을 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네네. 계시죠. 캐톨릭에서는 사실은 그런 그 민주화 투쟁을 하는 신부님들을 많이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내쳤죠. 잡혀가면 나몰라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너희는 뭐 목사도 아니다 이런 식 취급을 하고요. 뭐 그런 피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개신교에서 어떤 실제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죠. 개신교 안에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화의 성지 그러면 뭐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명동성당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이죠.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 명동성당.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정치 얘기는 이런 식으로 뭐냐 박정희 갖다 놓고 탄신제하고 그 다음에 막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찍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설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정치죠. 목사들 그것도 정치죠. 중에. 네. 근데 그래서- 또 그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런 거죠. 이렇게 종북 좌파를 없애야 된다. 그런 신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 신념으로 이제 자기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나는 해도 되고 너희들은 하면 안 되고 우파적인 활동은 해도 되고 어떤 좌파적인 활동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모든 발언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런 거는 사실은 부자 위주의 정책을 피고 있는 정권 하에서는 그게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파 좌파가 아니라 이분들은 수구 꼴통이죠. 표현을 정확하게 그렇죠. 하자면. 수구꼴통이라고 할 수 있죠. 수구꼴통. 네,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2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네,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맑고 개념 있는 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그 녹음을 불참하려고 했었어요. 그러게. 네,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이 암이라고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은 병원을 옮기는 날이어서 제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영님만 혼자 와서 이제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황당한 뉴스를 본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고 청구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네, 국무회의에서인가요? 근데 네. 기사 제목은 대법원장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최초에는. 네, 네이버 뉴스에. 네, 이것들이 아주 짜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방송 가서 해야겠다. 어차피 우리 엄마는 오늘 당장 돌아가시는 건 아니니까. 네, 희망을 아유, 갖고 있어요. 그럼요. 네. 기적의 암치료 요법으로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몇 달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네, 네, 힘내시고요. 기적의 암치료 요법 제가 오늘부터 시행할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생생한 그 수기를.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마침 저희가 또 섭외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주간 방송 딱 왔는데 전문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오, 맞아. 저희가 커피 한 잔 드리고 잽싸게 섭외했습니다. 잽싸게 섭외해서 잠깐 좀 들어보려고요. 이게 네. 되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아니, 어때요? 소개 먼저 드려야죠. 예. 그러네요. 네, 네, 우리- 한결이 아버님 나오셨습니다. 예, 한결이 저희 미래 공연에도 출연했던 배우분의 아버님 되시고요. 예,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님, 문경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급섭해가지고. 저희 방송 처음 나오시죠? 아니죠. 그 옛날에 그 라디오 밤미트기엔 한번. 그렇나요? 그때 아. 제가 진행했었죠. 맞아요. 네. 우리 라디오 밤미특이 아니야? 네. 막국수에 아니, 처음 근데 나오시죠. 원래 뭘 하시길래 이렇게 통합진보당 사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작년 대선 때 통합진보당에서 좀 선거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책 이런 쪽에 계셨었죠. 캠프에 있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닭깎이 마사오 캠프. 발언과 이런 것도 준비하셨던 그런 아니, 제가 정책팀에 준비한 건 계신 분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정확히? 예, 일단은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저는 조작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 이제 터졌고 그걸 이제 수사하면서 동시에 나왔던 게 당 해산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들을 만들어냈어요.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그렇게 보수 단체들까지 해서 네, 그랬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래놓고 쭉 있다가 그 동안에는 이렇게 진척은 별로 없었어요. 뭐 할 거다 말만 했지 실제로 뭘 추진하진 않았는데 원래 어제 언론 보도에 나올 때는 오늘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 자리에 그동안 검토했던 것들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산 청구를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한다는 얘기였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보고만 한 게 아니라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당 해산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이 당 해산을 청구를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당 해산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절차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을 해산할 만큼 통합진보당이 잘못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오늘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당 해산을 하는 이유가 강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당의 강령에 뭐가 문제냐면 노동자 민중이 집권한다는 내용이 이게 국가를 전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럼 노동자 민중은 국가의 주인이 되면 대표자가 안 될 된다는 수 거죠. 없군요. 예, 정권을 쥐면 안 된다. 국민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워요. 예, 저도 네. 아침에 뉴스 보고 너무 황당해서 이제 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댓글들을 봤더니 야 이건 정부가 자기들 이제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네. 그걸 이제 물타기 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막 막장으로 가는구나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근데 오후가 되면서 댓글들이 지금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누가 봐도 깔았구나. 누가 알바 봐도 시작해도 아예 출근하셨구나. 출근하셨어요. 누가 봐도 출근하셨고 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섬뜩한 빨갱이들 다 처단해야 보내야 된다. 된다. 뭐 뭐. 목을 따야 된다. 민주당, 박원순, 뭐 시민단체 다 모두 종북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심지어는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 자체가 잘못이니까 그런 종북 세력들까지 다 척결해야 된다. 어이구. 이런 식의 댓글을
지금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또 네. 촉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화성에서 몇 퍼센트 받았죠? 8%가 넘게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부정선거 조작이라든가 내라는 뭐 조작이라든가 부정선거에서 그렇죠, 또 여러 가지가. 통합진보당이 또 무죄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중에서도. 부정선거 내용은 예. 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지지를 받았다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크게 많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8%나 나올 줄은 상상도 네, 못했는데. 그랬다고 그렇죠. 그리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화성이라는 곳이 좀 보수적이고 네. 보수적이고 할머니 그런 곳인데.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고. 참 그러게 그런 데서 예. 근데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물타기에.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보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 탄압을 하고 색깔론으로 번복을 해놨는데 당연히 제기를 못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화성에서 의외로 많은 득표를 올린 걸 보면서 긴장을 하지 않았나. 네.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놔둬서는 저절로 죽진 않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고요. 사실 정당 해산이라는 게 상당히 무리수 아닙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는 이게 일이고.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라에서도 나오는데. 사례가 없는데.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례가 없는 거죠. 해산시킨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놓고 봐도 그 이승만 때 그 조봉암 네. 진보당이 해산이 됐는데 그때는 헌법에 따라 해산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헌법이 달랐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이제 직권으로 해산을 시킨 거였고요. 그 뒤로는 헌법이 지금의 이제 헌법이 나왔을 이후에는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산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유신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유신 시대도 아버지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네. 진짜 더한 거지. 안 근데 하는 짓을 하는 이게 거니까. 뭐냐면 유신 시대에는 그래도 야당 해산을 안 시켰는데 그때는 해산시킬 야당이 없었죠. 아, 쿠데타로 그랬구나.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야당들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 그때는 이제 해산시킬 게 없었고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때가 그립겠죠. 야당이 없으니까 얼마나 정치하기 편합니까?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안티 그래서, 세력이 없으니까. 진보당은 죽이고 민주당은 길들이고 뭐 이런 이제 구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음. 하필이면 또 그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도 지금 검찰 소환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 출석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저는 뭐 댓글에도 보면은 이 조작된 댓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댓글에 어떤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가 거의 이제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쪽을 공격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다음은 너네다. 이런 걸 굉장히 명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댓글 부대들이.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참 이제 안타까운 건 민주당에서 지금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곧 있으면 이제 이 진보당 다음은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심지어는 그 전병헌 선긋기를 원내대표 하죠.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석기 의원 세비를 그 못 받게 해야 된다, 뭐 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니까 참 안타깝죠. 정말 저는 그들이 돈 가지고 세비나 돈이나 세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말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웃음이 다 나네요. 엔돌핀이 막 샘솟는 그런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러게. 지금 그래서 뭐 보면은 오늘 수도권에서는 2시, 지방은 5시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적극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예, 비상행동에 들어가는 거죠. 비상행동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이 이후에 이 사태가 어떻게 좀 진척이 될까? 일단은 제가 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프랑스 유럽 순방을 가지 않았습니까? 시간 잘 따라다녀. 근데 유럽 순방 갔는데 프랑스가 이제 저도 아이고. 얘기를 들었는데 에펠탑 앞에서 네, 국빈 초청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간 거더만요. 뭐 관광 갔어? 뭐야? 그러니까 어쨌든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그 대통령이 없을 때 해외 나갔을 때 꼭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당 그 해산권도 그렇고 뭐 문재인 소환권도 그렇고 대통령 없을 때 뭐 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시키고 이런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겠다 이런 이제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단 터트려 놓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이걸 그냥 계속 밀고 나갈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는 게 유리할지 이런 걸 좀 간보는 그런 이제 생각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오히려 역풍이 막 분다 그러면 그냥 약간 물러설 가능성도 있는데 뭐 지금 상황은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준비해 가지고 터트린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 거의 유신 부활을 목표로 해서 아주 막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이 일파만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지금 보니까 민관 군이 뭐 다 네. 동원돼가지고 뭐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국정원에서도 자기들 그 트윗 5만 건 중에서 뭐 얼마는 자기들이 한 거 맞다 인정을 하고 또 그 민간인들에게 알바비 뭐 한 달에 280만 원 줬다 이것도 인정을 진짜 하고 많이 줬더라. 엄청나게 줬더라고요. 저도 참 부러운데 이런 것 근데 그것이 자기가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부 사람들이 그 개인적인 행동이다. 개인적인 행동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그러는데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인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일파만파 퍼지는데 이걸 막 무마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그냥 전국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던지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한번 시도해 봤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정말 끝까지 밀어붙여서 진보당이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드러났고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가장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아닙니까? 사실 민주당이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부터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7시에. 다 침낭 들고 나오라고. 이렇게 지침이.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이걸 반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보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당 하나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독재를 하겠다. 야당의 정부의 비판적인 정당은 존재하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진보당 지지와 무관하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네. 반드시 좀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정부에서도 무리하게 추진을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네, 어쨌든 진보당이 없어진다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보면은 정말 다양성 속에서 사회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거고 명백한 탄압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잘 지켜보고 여론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좀 행동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여론을 잘 만들어 들고 주시는 일어나서. 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 후기부터 좀 소개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대학생 벌금 문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박진보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정교조 탄압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 정말 눈물이 난다 대학생들 이런 내용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너무 부끄럽고 부끄럽다. 그래서 응원하고 싶다. 이 분님의 이야기에 적극 동참해서 진짜 술값을 아끼고 소주값을 아껴서 그리고 신발끈을 한 번 더 묶어서라도 내가 꼭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대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되게 많이 이제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후원해야 되냐. 해외에서의 대책을 세워달라. 이러면서 너무 많이 진짜 댓글 올라오고 후기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주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어 터져 나갈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자리가 왔어요. 없어서 못 먹었다. 네, 그렇죠. 왜 우리는 술을 안 주냐? 우리도 먹고 싶다. 이러면서 앞에서 진짜 집회 한번 할 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가지고 한대련 분들이 너무 정말 눈물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막 이렇게 올렸던데 너네가 할 거는 싸움이다, 투쟁이다. 계속 열심히 해라. 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우리 라반트 막국수 청취자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박진보 선생님 정교조 분들 관련해서 정말 응원한다. 힘내시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짜 지금 꼭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박진보 선생님이 지금은 정교조에서 이제 정책교육실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섭외하기가 힘들었어요. 이 그쵸?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방송 하나 나와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잘릴 수도 있는, 해직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하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참 그런 얘기는 하나 하지 않았지만 되게 애틋하고 그런 또 심정이 어떤 건지 이런 얘기 또 많이 또 느꼈던 것 남겨주셨고.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 김원웅 그
국회의원님,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던 방송 관련해서는 정말 간만에 흐뭇한 방송이네요. 8개월 만에 나라 생각하면서 통일이란 말에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 친일파 처단하고 통일합시다. 2시간 동안 잠시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저희가 안 그래도 김원웅 의원님도 나오셔서 너무 좋았나 봐요. 라디오 밤미팅. 제가 또 그러니까. 그날 고은 시인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러신가요? 네, 고은 작가님을 네, 만나서 우리 문학소녀 또. 네, 김원웅 의원님이랑 제가 쫄래쫄래 따라가서 서울역에서 이제 만나 뵀는데 네. 전 그분의 그 섹시함에 반했죠. 고은신 예, 섹시함에. 예, 낮이었거든요. 또 섹시 아이콘이 만나셨네요. 1시에 저희가 녹음을 시작해서 3시 끝나서 4시 반에 고은 시인을 만났는데 네네.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커피숍에 들어가셔서 예, 소주를 시키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남자다. 이 남자다. 네. 네, 정말 그래요. 섹시하시다. 그러시구나. 키도 되게 크시더라고요. 제가 키가 171인데 키가 저보다 한 10cm 이상은 크셨던 것 같아요. 정말 크시네요. 예. 나이가 또 있으신데 그 정도 예. 크신 거면. 그래서 저 완전 홀딱 반했는데 너무 대작가를 만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진도 찍는 걸 또 싫어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사진 찍어서 올리셨잖아요. 근데. 예, 근데 전 당당히 얘기했죠. 저는 고은 선생님 이러면서 아무도 말을 못 붙이는 그 와중에서 또 저의 특유의 막장 발랄함으로 선생님 제가 라디오 밤미팅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가슴이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두근 기쁩니다. 제가 선생님이랑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랬죠.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활짝 웃고 저랑 사진 찍었죠. 네, 아주 입이 찢어지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네. 뭐 뜻을 이어서 좋은 작가 또 부님도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품 활동 몇 개 했어요. 다 망했죠.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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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t Pinocchio. Des 네, 부님 오늘은 또 어떤 광고가 있는지 재기발랄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차피 뭐 집회 광고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이번 주 토요일 4시부터 집회가 있어요. 4시에는 공안 탄압 대책위. 지금 공안 탄압이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진보당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기독교 단체부터 불교 단체부터 시민 단체까지 여기저기서 공안 맞아요. 탄압을 하고. 예, 그래서 이 공안 탄압 대책위에서 하는 집회인데요. 서울역에서 시청광장까지 행진을 해요. 4시부터. 근데 플랜카드를 이제 100개 준비를 해서 쫙 이렇게 멋있게 들고 행진을 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플랜카드 100개이기 때문에 적어도 300명은 참석해 주셔야 우리가 플랜카드 들고 행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행사가 예. 진짜 다 가면 처음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요즘에 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플랑을 들고 지나가면은 모든 시민분들이 정말 사진 찍고 뭐 보시느라고 조용해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의미 있는 보세요. 집회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끝나고 7시부터는 시청 서울광장에서 시국회의 주최로 19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있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dancing queen. 좋은 책이 하나 나와서 광고 하나 어떤 드리겠습니다. 책인가요?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오, 제목의 책인데, 색다르다. 예, 이걸 왜 우리한테 광고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예, 애국전선을 진행하시는 최한욱 씨가 이 책을 쓰셨고 도서출판 615에서 최한욱 씨가 보기 드물게 그래도 신문 방송학과 나오셨어요. 우리 영화를 대단히 좋아하신다고. 제가 영화 하더라고요. 방송 같이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민중의 소리에서 무비버스터라고 제가 거기 게스트로 나갔거든요. 아니, 별로 그렇게 뭐 내공이 그렇게 좋으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화. 좀 진부하다라고나 할까요? 평론이? 예. 도서출판 615고요. 구인 문의는 02-3491-6015.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네. 전화해서 주문하는 건가요? 네. 네, 많이 사주세요. 이분 책 잘 쓰세요. 예. 맞아요.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21분 지났네요. 네. 게스트도 안 나는데. 지금 근데 막 투닥투닥 난리가 나셨는데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막국수 23회 예, 초대 손님은 프로테스탄트 저널 편집장님이신 최우성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성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해주세요. 뭐 제가 뭐 소개할 건 없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개신교 저는 목사고요. 목사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저널이라는 그 인터넷 웹진 겸 뉴스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전 목사님이라 그래서 좀 나이가 지긋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젊으셔가지고 나이는 깜짝 좀 놀랐어요.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젊어 아 보여요. 동안이세요? 네, 완전 네. 동안이신 것 아. 같아요. 젊어 보이는 거죠. 아, 나이는 좀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뭐.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의미 있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최근에 그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상한 사이비 단체에서 자기네들 기독교라고 하는데 박정희 탄신절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그 제1회. 영상과 영상과 사진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궜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장면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음. 설마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일까? 그러게. 목사님 뒤에는 대형 걸개로 대형 액자로 박정희의 사진이 떡 초상화가 걸려 있고 걸려 있었습니다. 예. 군복을 입고 나와서 아이들이 그래서- 춤을 추고. 예, 그런 좀 약간 기독교에서 참 추잡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 뭐 이런 네, 이런 거에 문제점을 대해서 어떻게 뭐 예, 생각하시는지. 짚어보고 싶어서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배에 대해서? 일단 그 영상이 이제 미디어 몽구 예. 라는 분이 이제 찍어서 올린 건데 일단은 괜한 짓을 하셨다. 네. 왜냐면 별거 아니거든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행사였는데 이것을 너무 의미 있게 키워준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그 영상을 본 그 입장으로서는 처음에 이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쪽팔리다. 네, 같은 그 목사 입장에서 목사님을 쪽팔리게 하다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그 쭉 보니까 이제 10개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예. 쭉 나오는데 그 교회는 전혀 개신교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예. 일단 그 점이 중요하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잡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으쌰으쌰 한 뭐 거니까. 이런.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에 우리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추모하고 있다. 뭔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잉 충성하는. 그렇죠. 청와대에서 콧방귀도 안 낄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그 개신교단들이 이제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렇게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속 교회들이긴 한데 그 교단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발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목사님. 그거에 네, 대해서 그렇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예배에서 나왔던 예. 어떤 예, 행태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배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첫 번째 이제 예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네. 십자가를 걸게 돼 있습니다. 정면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정면에. 걸고 예배를 그쵸.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대형 초상화가 있는데 제가 신이구만 신 아주 그냥. 작년에 그 저기 뭐죠 그 박근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랬죠 그 굿 네, 그쵸. 예, 굿. 그랬었죠. 네. 그때 그 보았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아닐까 그 사진이 너무 싸해 돌려쓰구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형 박정희 초상화가 있는 것 한마디로 예배가 아니라 굳이 따지면 박정희 교 그쵸. 그렇죠? 예. 기독교가 아니라 박정희 교라고 이거 십계명에도 되고요. 위배되는 거예요.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박정희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돼. 예, 진짜. 이거는 교리에 아주 어긋나는 행동 그렇죠.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단이야 이단. 예, 거기다가 그렇죠. 태극기까지 걸었잖아요. 네, 예. 거기 보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 기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박정희 초상화 옆에 거기 그 미디어몽구가 한 그 내용을 보니까 급하게 가져다 걸었다 태극기를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화면으로 보니까 한 6분의 1, 7분의 1 크기 정도 태극기가 옆에 걸려 있어요. 박정희 초상화에 박정희 비해. 초상을 초상화에 뒷담화한데. 비해서. 아. 그게 이제 말해주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보다 박정희가 더 크다. 뭐 이런 걸 웅변적으로 의도한 것 얘기해주는 같은데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최한 그 교회들의 국가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일 수 있다. 그쵸. 이렇게. 그리고 또 발언이 진짜 문제였던 게 하느님도 독재를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아, 그게 진짜 회자가 많이 됐죠. 트위터상에서. 그렇죠. 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마디로 쪽팔리고 미친 짓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좀 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새마을 운동 덕으로 우리가 이제 굶지 않고 먹고 살게 됐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성공해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였다. 고로 한국은 독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독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가. 그랬더니 곳곳에서 그거거든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아멘 하고 또 웃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황당하다.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뭐 이런 류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건 그런 느낌도 신성 좀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독재자로 얘기했다는 건데 이건 진짜 미친 그렇죠. 짓입니다. 일단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네, 이건 그렇죠. 신성 모독이고 그리고 총평을 하시자면 진짜 이거는 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독재를 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신성모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재자와 싸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주변은 항상 그 제국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제국에 대항하는 어떤 그 역사를 살아온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독재가 아니라 독재에 반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것부터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천부의 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모든 개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독재를 하셨다는 거는 이제 신성모독이죠. 정말 이건 그렇죠. 신성모독이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또 한마디로 이제 박정희를 어떤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제 작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사이비적이네요. 그렇죠. 말인지 방구인지 모를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뭐라면 저건 이제 그거를 끝말 잇기식 논리 전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는데 이런 거죠. 3단 논법이 아닌. 새마을 운동의 구호가 잘 살아보세였다. 우리가 잘 살아보세를 외쳤기 때문에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한테 잘 살게 해달라고 외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거든요. 그 설교를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류투성이네요. 네, 그러니까 리아카, 카센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끝말 잇기식 논리 전개. 카센터, 터미널, 네, 그렇죠. 널뛰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긋난 가치관을 종교를 통해 공인받으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적 작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2009년인가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근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근환, 김근태 의원, 고문기술자. 고문했던 네. 이근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와, 그때 이제 목사 진짜. 설교할 때 참 내가 같이 목사인 게 부끄럽다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느끼는. 저는 막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저희가 밀양이라는 네네.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아이를 죽였던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렇죠.
목사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뭔가 그래서 자기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용서할 놈들 따로 있지 않은가. 그렇죠. 용서해야 되냐 이런 애들은 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교리인데 회개라는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 했을 때 이제 하나님한테 나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그러니까 내가 해코지를 했는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직 마음이 아물기도 전에 네. 내가 나만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원 상태로 회복된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그 논리대로 하면은 사실 이런 게 발생해요. 뭐냐면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막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회개하고 천국 간다는 그리고 거야. 하나님 믿고 괜찮다. 그러면 천국 가게 남는 되잖아요. 장사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논리적으로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논리를 따르면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럴 때마다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이 굉장히 모범을 보여준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렇죠. 보면은 이 기독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에 특히 이 맞아요. 부와 권력과 결탁하면서 지금의 이 박정희에게 예배를 드렸던 집단도 그 부와 권력을 쟁취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소속되고 싶은 그 욕망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이 기독교의 싶어서. 잘못된 행태들이죠. 지금 네.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원래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사회 변혁적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양반과 쌍놈의 구분을 없애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분을 평등한? 없애고 평등을 주장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일제 시대 전에 그 구한 말에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뭐 신채호라든지 네, 단재 신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 투사들은 다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해방의 어떤 그런 그 동력으로서 기독교를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점점점 지나면서 그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제 뭐 어떤 이런 대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다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말을 꼭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다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세금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뭐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뭐 그다음에 뭐 법의 어떤 차별적이 아니라 이제 정당한 집행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로서 어떤 그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들이나 그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발생했을 때 네네. 성직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정하거나 항거하고 항의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모범이죠. 모범이죠. 우리가 항거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사실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정치범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니까요. 일반 잡범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성직자들이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기독교 안에서 그런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만든 논리라는 게 있다. 그렇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네네. 사실은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국교였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캐톨릭이죠. 예. 캐톨릭이 국교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유럽 사람들이 네,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2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네,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맑고 개념 있는 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녹음을 불참하려고 했었어요. 그러게. 네,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이 암이라고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은 병원을 옮기는 날이어서 제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영님만 혼자 와서 이제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황당한 뉴스를 본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고 청구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네, 국무회의에서인가요? 근데 네. 기사 제목은 대법원장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최초에는. 네, 네이버 뉴스에. 네, 이것들이 아주 짜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방송 가서 해야겠다. 어차피 우리 엄마는 오늘 당장 돌아가시는 건 아니니까. 네, 희망을 아유, 갖고 있어요. 그럼요. 네. 기적의 암치료 요법으로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몇 달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네, 네, 힘내시고요. 기적의 암치료 요법 제가 오늘부터 시행할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생생한 그 수기를.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마침 저희가 또 섭외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주간 방송 딱 왔는데 전문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오, 맞아. 저희가 커피 한 잔 드리고, 예. 잽싸게 섭외했습니다. 잽싸게 섭외해서 잠깐 좀 들어보려고요. 이게 네. 되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아니, 어때요? 소개 먼저 드려야죠. 예. 그러네요. 예, 네, 우리- 한결이 아버님 나오셨습니다. 예, 한결이 저희 미래 공연에도 출연했던 배우분의 아버님 되시고요. 예, 동북아의 문. 예, 문경환. 예, 대표님, 문경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급섭해가지고. 저희 방송 처음 나오시죠? 아니죠. 그 옛날에 그 라디오 밤미트기엔 한번 그렇나요? 그때 아. 제가 진행했었죠. 맞아요. 네. 우리 라디오 밤미특이 아니야? 네. 막국수에 아니, 처음 근데 나오시죠. 원래 뭘 하시길래 이렇게 통합진보당 사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작년 대선 때 통합진보당에서 좀 선거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책 이런 쪽에 계셨었죠. 예, 캠프에 있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닭깎이 마사오 캠프. 발언과 이런 것도 준비하셨던 그런 아니, 제가 정책팀에 준비한 건 계신 분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정확히? 예, 일단은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저는 조작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 이제 터졌고 그걸 이제 수사하면서 동시에 나왔던 게 당 해산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들을 만들어냈어요.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그렇게 보수 단체들까지 해서 네, 그랬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래놓고 쭉 있다가 그 동안에는 이렇게 진척은 별로 없었어요. 뭐 할 거다 말만 했지 실제로 뭘 추진하진 않았는데 원래 어제 언론 보도에 나올 때는 오늘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